네, 강의하시어 가겠습니다. 난리네 전부 다 배터리 밥 달라고 난리야. 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지? 저자들도 버리고 배터리 끼웠다 어쩌려 그렇지. 그렇게 주장자를 지팡이 삼아 집신 한 컬레 달랑 장 그랬죠. 지팡이 장 집신 구. 그래서 지팡이와 집신을 한 컬레 가지고 달랑 매달고 빈몸으로 떠나는 엄청난 이별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경호는 또한 북쪽에서 만난 인연들을 소중히 여겨. 북쪽에서 만난 인연만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그러나 그들과 헤어지는 이별 앞에서는 또 지극히 인간다운 감정을 드러내며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더라. 노승 경호는 때로는 이별 앞에서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나도 경호선사 닮아서 눈물이 많은 것 같아. 경호사 때문에. 눈시울을 붉히며 슬픈 눈물도 흘린다. 본고에서는 경호가 심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남쪽의 이별시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북쪽의 비승비속의 신분인 박난주의 시인과의 이별시를 통해서 그의 인간적인 정서를 살펴보기로 하자. 남쪽에서 이별시가 많이 있었나? 생각이 잘 안 나네.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경호의 이별에 대한 정서관은 특히 경호가 출가를 감행한 9세 이전에 이미 경호의 속가형인 태허성운이 공주 마국사 대원왕으로 출가했죠. 대원왕에서 오래 계셨어요. 출가에 있었음을 미루어 볼 때 이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태허의 출가도 부친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죠. 당연히 부친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죠. 부친이 그때 당시로는 뭐 탐관오리들 때문에, 즉 탐관오리들 때문에 경호선사가 그 동학농민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 썩을 놈의 탐관오리들이 돈을 다 갈취해 가잖아, 있는 대로. 그래서 뭐 전정, 군정, 황곡이 다 물란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세를 징집할 때 그 어린애들한테 막 돈을 내게는 황구 첨정 5살 먹은 애한테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포를 받은 백골징포, 뭐 이러한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그 탐관오리들의 그 저기가 학정이 그게 달했을 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경호선사의 아버지도 탐관오리들 때문에 죽었고, 전봉주 장군의 아버지도 결국은 그 고뷰군수 조병갑이라는 놈 때문에 죽었잖아요. 조병갑이라는 놈이 그 저기 자기 그 세컨드 둘째 부인의 세컨드에 무슨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 쪽에서 만석보를 뭐 돈을 내라 해가지고 그것을 항의하다가 그 태장도 유사, 그죠? 태장을 받고 죽었죠. 그래서 태어의 출가도 부친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은 그에 먼저 가죠. 그러므로 이런저런 경호사 8살 때 이제 태어 성원은 출가하고, 경호사는 9살 때 청교사로 출가를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므로 이런저런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적어도 부친 송두옥의 사망은 부득이 경호 9세 이전으로 사료된다. 이때도 막 말이 엄청 많았었어요. 막 경호선사가 몇 살에 돌아가셨냐,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 본 거로는 8세. 그리고 9세 때 청계사. 모든 게 다 결정됐으니까. 경호는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부친과의 이별을 겪게 되는 아픔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다음은 김태읍의 인간경호 평전으로 경호의 출생과 가족사에 대해 관한 상세한 기록을 전하겠죠. 사실은 이게 인간경호 평전이 아니라 풀버전으로 말하면 인간경호 일대평전이에요. 일대가 들어가요. 일대평전 해갖고 8개월간 비판이라는 잡지에다가 이 김태흡이가 실는데, 김태흡은 누구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친일승에다가 그 친일파죠. 그래서 어쨌든 그 마지막 말년이 안 좋아요. 뭐 여기 어디더라? 사장.
근데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나중에 막 끝에 가서는 막 그 이거를 쓴 거는 36년인가 37년에 36년 그래서 37년에 거쳐서 7개월, 8개월간에 걸쳐서 이거를 연재하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좀 정신이 살아있지. 인간경어 평전 쓸 때만 해도. 근데 이제 막 그 뭐야 해방에 가깝게 이럴 때 막 45년, 40년 넘어가면서 이제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 신민 서사, 뭐 창씨개명, 뭐 이런 거를 막 앞장서서 막 부르짖고 또 방송국으로 처음으로 나간 사람이 아마 이 김태엽 스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방송국에 그 참불가라는 그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참불가 있잖아요. 그 참불가라는 거를 처음으로 그 방송으로 보급한 사람이 이 김태엽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방끈이 좀 길어요. 와사다 대학을 나오고 뭐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앞잡이로 써먹기에 아주 좋지요. 왜냐하면은 말빨 좋지. 예, 그리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도 이 경어선사를 이 스님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생각은 좀 있었나 봐. 그랬건 그런 것들이 또 있어. 이거 김태흠 말고 또 있어. 정신 나간 인간. 그거 경어선사가 그 13살 어린 나이에 그 저기 뭐야 그 참선곡 써준 그 인간이 누구요? 아이씨 왜 또 생각이 안 나. 아이고 나도 이제 귀찮구나. 변소로 말이야. 변소로 그 인간도 참으로 인물감보다 그 경어선사가 그 13살 어린 나이한테 그 위대한 참선곡을 써주셨으면 경어선사 의지대로 잘 살다가 선성으로 살다 갈 것이지. 그것도 또 책일파. 그래가지고 그 인간도 또 뭐 합천군 가야산이잖아요. 뭐 합천군수를 데리고 무슨 가가지고 왜 그거 있잖아. 왜 어디지? 홍제암. 그 홍제암에서 도둑들이 들어가지고 막 가만히로 벌떡벌떡 드는 거를 또 변서로가 다 보고 또 변서로에 얽힌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나중에 또 그 뭐시오 이거를 친일파에 앞장서 가지고 가서 도끼로 찍잖아요. 그 사명대사 비 말이요. 사명대사 비 그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그 땀을 흘린다는 그 비를 또 쪼개가지고 내동강을 내고 아주 화가 나요. 인간은 참으로 인간은 유사비사에 위대하기로는 부처고 쓰레기로는 짐승만도 못하고 한 사람이 그래요. 그냥 한 사람이 부처됐다 쓰레기됐다 부처됐다 그러니까 본인이야 다. 본인이 하기 나름이니까 난 말할 것 없어. 자기 자신이 잘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잘 수행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그나마라도 억울하지 않대. 지금 인간으로 온 거 억울해? 뭐냐 억울하다. 아니 내가 왜 인간 대열에 끼어있냐 이런 말이야. 인간 대열에 끼어있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을 거다? 이유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인간으로 온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 이유값을 하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어찌됐건 인간경어 평전을 쓴 김태흡은 그 공과 사가 분명히 가려야 돼. 공은 공이고 사는 사야. 공적 또한 경어선사한테 끼친 뭐 다른 거 빼고라도 경어선사한테 끼친 공적이 반을 넘어서지만 그 외에 또 경어선사를 폄훼한 글도 많이 썼죠. 따따 붙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마지막에는 경어선사를 존숭한데 존숭하지 않으면 어떨 거야? 어이? 그나마라도 어쨌든 많은 죄를 짓고 간 우리 김태엽 스님의 부디 발설지옥과 똥물죽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누구야 그 변서 또 이상한 똥 있지 김경천이는 아주 이상한 인간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누구도 있죠. 그러니까 잘 참회하고 가야 돼요. 무지막지하게 참회하고 가면 돼. 뭐 참회하고 가는데 도 닦으면 최고야. 도 닦으면은 최고죠. 이것도 이제 여러 번 하긴 했는데 또 나왔으니까 또 해야죠. 그러면 경어대사는 어떠한 사람이었던가?
이제로부터 요대로 써 있어요. 거의 이 김태엽 스님이 쓴 이 인간경의 평전을 하나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간신히 해서 글씨도 이상하게 써놨어. 아주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옛날 글씨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을 이렇게 쓴 게 아니야. 아시죠? 어떠한을 옛날 글씨는 이렇게 썼더라고. 이것을 이렇게 썼던가. 어떠한 뭐 이렇게 써요. 이거를 잘 읽어보고 앞뒤 문맥을 따져서 바꿔야 돼. 어떠하니. 그러니까 많이 어려웠어요. 시간도 많이 걸렸고 거의 그런 식으로 다 써 있어요. 사람이었던가는 이었던가 이렇게 쓰죠. 네? 재밌지? 재밌으니까 그냥 한번 또 한번 보는 건데 이렇게 쓰죠. 이었던가 뭐 이렇게 쓰던가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저것도 참으로 귀찮고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한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인간의 평전을 번역을 해놨어요. 거의 실물에 가깝게. 이제부터로 이 이야기는 82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82년 전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이 김태엽 스님은 경허선사의 생년을 경허선사는 1849년생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1849년생인데 1849년생을 그 누가 방아남 스님이 1857년생으로 이걸 해놓은 거야. 응? 왜 57? 57년은 뭐죠? 이거 출가한 거예요. 출가. 그래요? 안 그래요? 출가한 거, 청계사 출가한 건데 청계사 출가가 57년이잖아요. 1857년. 1857년에 9살에 출가할 것이었거든요. 근데 출가한 생년을 갖다가 경허선사 탄생일로 갖다 해놓으니까 몇 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8살 차이가 계속 나는 거예요. 8살 차이가. 빼야지. 어디 갔어? 82년 전이 아니라 또 8세를 빼야 돼요. 그러한 오류를 범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죠. 1857년에 청계사 출가. 나는 1957년. 에이씨. 아이고 대사의 출생지는 전라북도 전주군 우동리.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우동리는 여기는 이제 이 어디 갔어? 여기 우동리는 요렇게 쓰면은 그 저희가 입구를 쓰면은 탄식할 우자라고 한답니다. 근데 또 얘는 또 뭐더라? 우동리가 여러 이지가지로 아주 가관이에요. 어조사우.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어조사우가 가장 맞는 게 아닌가. 왜냐면 어조사우를 씀으로써 그 우자가 자동리 자자로 보여요. 아들 자자. 응? 그래 안 그래? 이게 그때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요렇게 붙으면 탄식할 우. 입구니까 탄식할 우. 우리가 날일자가 붙어버리면 발굴. 발굴인가? 뭐지? 크다. 클우.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붙으면 어조사우. 이렇게 세 개인데 세 개가 다 쓰고 있어요. 탄식할 우도 쓰고 클 우도 쓰고 어조사 우도 쓰고 이렇게 그 우동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쓴다면 그 클 우자가 굉장히 그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클 우자라 그러는 거 날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해가 뜨다라는 그런 우자도 된답니다. 크루
해가 뜰 우, 해 돋는 모양 우.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동리니까 이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가장 유력해. 그냥 김태우 스님이 잘 알아서 쓰지 않았는가. 근데 이거를 옮겨 적을 때 요게 이 자자가 이렇게 우자가 이렇게 자자로 보이죠. 이렇게. 내가 자자로 보였더라니까. 그래서 이 자동리가 그래서 우동리가 자동리로 돼버렸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되는데, 어쨌든 이 우동리 우자 지금도 있어요. 그 우동리가 우주현이라고 해가지고 그 현이 사라졌더라고요. 대단한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고. 클 우, 해 뜨는 모양 우, 해가 뜨다라는 우.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유력한 거는 이 우동리예요.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그래서 경화선사 이름이 동욱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김태흡 스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세력이 있어요. 김태흡 스님은 뭐가 있죠? 권력이 있잖아요. 친일파의 권력이 있어서 이런 자료 수집을 하는데 굉장히 좀 빠르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 수집하는 동원력이 있지 않았을까. 자료를 거의 30년간 모았다고 그래요. 경허선사 이거 한번 써보려고. 고마운 일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우동리라는 것이 김태흡 스님으로 인해서 알게 돼서 고마운 면은 고마운 면이에요. 이 우동리에서 송독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이, 우동리야 거기가. 우동리 우주현. 지금은 원구암리에서 거북바위가 있거든요. 구암리예요. 거북바위. 경허선사 태어난 곳이 거북바위고 우동리라고도 하고. 우주현이 사라지면서 이제 거기가 현이었다가 이렇게 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 태어난 고향은 우동리. 성독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이 대대 권속으로, 여기도 거대 권속도 지금사 보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바쁘게 막 박사논문 쓰려고 막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이거를 권속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다시 이 돋보기로 막 진짜 돋보기 5개를 동원시켰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니까 눈이 찌들어서 눈이 피가 흐르는가 했더니 눈물이 흐르더라고. 그냥 흐를 정도로 이걸 보는 거야. 근데 대대 이속이에요. 이속 알죠? 이호 예병 현공할 때 이방 그죠? 이조판서, 호조판서, 평조판서 할 때 그 이방의 이속이에요. 그러니까 경허선산에는 이속이었던 것 같아요. 대대로. 대대 이속의 문벌 가문이었다 이 말이야. 문벌로서 또는 천석거부의 부명으로서 또는 기운차고 걸 담력 있는 구척 장신의 인기로서, 인기는 뭐야? 인간의 기운이 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장사. 경허선사를 보면 모르겠어요. 경허선사의 아버지는 경허선사를 보면 알지요. 그런데 더 거기다 금상첨화는 뭐냐? 모친 또한 기골이 장대해. 모친 또한 천하의 여걸이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허선사 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겠죠. 전조선은 쥐락펴락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송도기를. 그는 고 대사의 부친이었다. 그리고 또한 송씨 부인 누구? 송도의 부인 밀양박씨. 그 밀양박씨도 이 부인 역시도 짝지둥지하는 몸매. 짝지둥지가 뭐 어떤 몸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안 써먹는 말이잖아요, 이게. 한번 해볼까? 그때 내가 썼는데 안 나왔어. 안 나오지. 지금 안 써먹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 짝지둥지라는 게 감이 안 잡혀. 엉덩이가 그냥 커서 짝지 안 돼. 뭐 똑같은 말을 들러대도 이 짝지둥지라는 말이 우리가 전혀 써먹지 않은 말이라 감을 잡을 수 없는 짝지둥지. 안타깝지만 지금은 안 써먹는 말. 그래서 몸매를 하여 가지고 여간 억세지 않은 여중호걸이라고 하잖아. 여중호걸의 별명을 듣는 절세희세의 여장부였더라 이런 얘기죠.
철새 희세란 말. 세상에는 다시 없는 여장부였더라는 말이다. 근데 철새 미인이라는 말은 안 써있더라고. 내가 보기엔 철새 미인이었던 것도 같아요. 왜냐면 경허선사가 보통 잘생긴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장부였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 그냥 여장부 남장부가 그냥 부친 모친이 그 됐으니까 경허선사가 그렇게 부처게 됐겠죠. 이와 같은 두 부처 사이에 사남매가 나오죠. 사남매를 낳게 되었으니 대사는 곧 둘째 아드님이었더라 라고 해서 전봉준 장군의 부인이 누구냐, 경허선사의 둘째 아래 여동생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거기에 몇 년생 누구랑 결혼했다고 혼인했다고 써 있어요. 야 진짜 웃겨. 그래서 경허선사와 그 여동생은 2살 차이고, 그 다음에 그 경허선사 여동생과 전봉준은 4살 차이고, 전봉준이 4살 어려요. 그리고 하니까 경허선사와 전봉준은 결국은 6살 차이가 나는 이런 엄청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었는데, 여기까지 갔는데도 사실은 뭐 저만 모른 게 아니라 김태읍이도 몰랐죠. 김태읍이도 여기까지 접근을 했지만 그 뒤에까지는 접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비밀이 진짜로 이 비밀이 끝까지 갔는지, 해방이 다 되고 100년이 지나도 그 비밀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126년 만에 이거를 아마 찾아낸 것 같은데, 에이고 어떡하냐. 정말 끔찍하게 이 비밀이 유지가 됐는데,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봉준 장군과 관계된 거라, 이게 만약에 걸리면은 옛날에는 그 사형이었잖아요. 무조건 역적이라.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경허선사가 돌봤던 그 전 옥년이 있잖아요. 그분이 91세 때인가까지 입을 다물었다가 자기의 그 아들이 이희종이에요. 이희종. 진안군에 있는 시의원인가 그래요. 거기 공원이 있어요. 공원. 전옥년 묘소 공원이 있는데, 그 집에 갔다가 자기 손주가 그 도덕책을 읽는데, 그 도덕책에 전봉준 장군 이야기가 나면서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그거를 도덕책에서 읽으니까 중3 손주가 그때 사실은 이게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해서 막 굉장했었어요. 그게 몇 년이야? 1990년인가? 지금도 아마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게 내 아버지다라고 해갖고 난리가 나서 막 뉴스도 나오고 막 기자회견도 하고 막 굉장했는데, 그 묘소까지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 전옥년 여사의 그거를 동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내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어쨌든 가슴이 아픈데, 그 여동생이 낳은 딸, 그게 전옥년이죠. 경허선사가 7년간 돌본, 고금당해서. 어쨌든 그 전옥년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경허선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삼수갑산으로 떠나게 됐죠. 내가 지금 이거 하게 생겼어. 이건 뭐냐. 이 부분의 내용 역시 매우 흥미롭다. 팔자도 좋아. 그냥 흥미롭다고 써버렸어요. 그냥 그때까지도 이게 전봉준의 전자도 몰랐기 때문에 뭐 새로운 소식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했다는 거에 흥분하면서 좋아했죠. 왜냐하면 이런 가족사에 대한 세세한 기록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죠. 비록 태화 성원이 있다고 하나 그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경선사의 가족사에 대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처음 접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부친에 대해서 경허의 부친이 송독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이처럼 경허선사의 집이 대대 이속의, 권속이 아니에요, 대대 이속의 문벌로서 또는 천석겁으로서 부명으로서 기운차고 담력 있는 구척장신의 인기로서 전주서는 쥐락펴다가는 인물, 이러한 묘사 부분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게 대단한 게 이 김태읍 스님의 업적이죠. 그래서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구척장신이었고,
부자 천석급. 그러니까 그 동네에 경어선산의 땅을 밟지 않고는 못 지나갔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그냥 꽉 펼쳐지는데, 거기에 그 끝터머리에 경어선산의 집,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땅 수천 평 가운데 끝터머리에 물레방앗간이 있었어요. 그 경어선산 거거든요. 그 물레방앗간 하나만 남겨놓고 모조리 싹 강탈해 가요.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 아버지가 화병으로 죽게 되는 그러한. 그리고 모친의 외모와 성품에 대해서도 이 부인도 짝주둥지 같은, 짝주둥지가 뭘까요?를 하여가지고 여간 억세지 않은 여벌호, 여중호걸의 별명을 듣는 절세 희세의 여장부였다. 대단했었나 봐요. 라고 서술한 부분. 김태입의 문체는 꾸밈없이 진솔하게 표현하는 그만한 독특한 문체 때문에 기골이 장르가 굉장히 그 문체 스타일이 거침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즉 경어선사가 왜 구척 장신이었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또 경어선사 모친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그 모친도 또한 불심이 대단하지 않았냐. 왜냐? 큰아들도 그냥 스님을 부처님께 보내버리고, 작은 아들도 그냥 보내버리고, 이러한 엄청난 그 일을 진행하는, 말 그대로 절세 희세의 여장부야. 여중호걸이었지 않냐 이 말이야. 그죠? 여중호걸인 것 같아요. 저게 뭐냐. 13.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왜 들을까요? 그래서 뭐냐 이게. 물론 경어 부친이 대대 이속의 분벌로서 천석급이었으면 여러 거 찾을 수 있지만 모친의 이야기는 어느 곳에서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진위 여부를 떠나 경어 연구에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뭐 그냥 이 뭐 경어선사 어머니가 뭐 천석이 아니 뭐 여벌이고 이런 거에서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를 그냥 놓치고 말았죠. 다만 하나무의 선사 경화상 행정에서도 절막한 언급이 있더라. 그리고 경어의 형제 관계에 있어서는 세간에 이미 알려진 것이 경어보다 일찍 아홉세에 출가한 태허성과 두 형제임을 익히,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었죠. 세상이 다 알고 있었지만 사남매라는 얘기는 처음 김태엽 스님에서 경어에게 두 자매가 있었으면, 두 매씨가 있었으면 역시 생수하고 뜻밖의 소식이. 아이고. 이 부분 역시도 좀 더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부분까지도 이제 왜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경호선사 여동생이 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또 처음 듣다 보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조사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밖에 없었죠. 그러자 이제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면서 그게 그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냥 거기에 생년월일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경어사 전봉준 관계가 급물살을 타는 거죠. 경어에게도 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데 나오긴 나와요. 현담 스님의 그 경어선사 이야기에서 살짝 언급되고 있거든요. 경어에게도 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그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여기까지 써놓고 이제 전봉준 장군을 기다린 거겠죠. 여기까지 썼는데도 전봉준 장군은 안 나타났어요. 다음은 송독의 사망을 알리는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 내용이다. 대궐은 어찌되었던지 나라 일을 하면 등을 대지 못해서
그러니까 대궐이 어찌돼 있던지는 뭐냐면은 일본 놈들이 이렇게 자꾸 야금야금 먹고 오면서 이제 그 탐관우들이 막 그냥 전부 다 삼종의 문란으로 그 경화선사가 헌종 1년에 경화선사가 태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순 헌철이죠. 그러니까 순조가 죽고 헌종이 즉위한 1년에 경화선사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때도 나라가 문란했죠. 정조 때까지만 좀 안전했었고, 그래서 요즘에 내가 뭘 많이 보더라, 이 산을 많이 보는데 그 이병훈인가? 아, 그분이 좀 더 오래 살아셔서 우리 경화선사 해주면 좋겠더라. 응? 대하더라나. 이 산보다 더 대단한 우리 경화선사 이야기를 정봉준과 엮어서 대하드라마로 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얘기죠. 어찌되었든지 나라 일이라면 등을 대지 못해서 설고를 울리고 있는 탐관오리들이죠. 얘야말로 탐관오리들이 이 틈을 타가지고 이런 얘기죠. 나라 일이라면은 막 등을 대지 못한다 이런 말이지. 왜냐면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요벌을 입으로 북을 두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설고를 두드린다는 얘기는 이걸로 다 입으로 싸대가지고 어찌됐건 탐관오리들이 그냥 다 어떻게 사든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정조가 그때 살아있었으면 싹 도리지를 쳤을 텐데, 이거 전제이루라 하여 백석만, 백석은 뭐야, 이 뱃이 이게 벼요. 호들갑 뱃이라고 써놨더라고. 벼 있죠, 쌀가마니 백석만 하는 사람이 있다. 있기만 하면은 주리를 틀어. 근데 경화선산에는 백쌀가마니 백석이야. 천석거부인데, 백석거부야 천석거부야. 천석거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조리 쓸어다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석만 하면 사람이도, 있기만 하면 여기 백가마니, 응? 백석이야. 우리 경화선산에는 천석이야. 있기만 하면 추리를 틀고, 그때는 이제 원납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웃기는 게 뭐냐면, 이 김태읍이가 친일파라는 증거가, 원납금이 아름다운 명령이랍니다. 원납금이 원살다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원자를 보세요. 응? 소원하는 대로, 아니 돈을 내는 게 소원이랍니다. 발언을 해가지고 바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내가 바친다 이런 얘기 아니야. 이런 젠장. 그래서 이게 원납금을 내라, 자진해서 돈을 내라 해가지고 나라에서 그 원납금을 내라 해서 그 명령을 제목에 있어요. 소제목에. 김태읍 스님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다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제목에 소제목이 26개인가 16개인가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원납금이라는 아름다운 명령을 내리다라고 썼는데, 아름답기는 개뿔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거 친일파라니까. 그래서 참 이 경화선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인간경호 평전을 내주기는 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욱했어요. 왜냐, 원납금 같은 소리 하거든요. 그 원납금을 누가 걷었죠? 대원군이 걷었잖아요. 뭐 할 때, 그 경복궁 재건할 때도 그냥 이 백성들의 그냥 등골을 이제 쥐어짜면서 돈을 걷어들인 게 그 원납금이잖아요. 원납금을 강진케 하는 때인지라. 강진이지 많은. 예. 그래서 송씨는 이 사건으로부터 분하고 원통한 생각이 가슴에, 그렇죠, 다 뺏어갔으니까. 물레방앗간 하나 남겨놨다니까. 여에 사무쳐서 그만 심화병이더라. 심화병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라통이죠. 우라병. 응? 우라병이 들어서 오래지 못하여 부인과 사남매를 남겨놓고 멀고 먼 황천에 다시 못할 길로 떠나고 말았더라. 이렇게 이거 김태읍이가 써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 말년에 친일파로 쫓겨가지고 사상함인가 사자함인가 죄를 지내주는데 내가 한번 가보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고마워서 제가 지낼 때. 근데 오는 사람도 없다 그래요.
안타깝지만. 그렇다. 이 부분 역시 여러 책에서 두옥을 원납금을 강진케 하는 이 사건을 당하면서 분하고 원통한 생각이 가슴에 어리고 뼈에 사무쳐서 그만 심화병이 들어서 사망하게 됨을 여기 김태뿐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건 밝히고 있어요. 어디? 그 방한함 스님이 선사 경화상 행장이나 또 만해 한용운 스님이 경화선사 행장에 다 있는데, 다만 그 방한함 스님과 그 만해 한용운이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화선사가 사남매라는 사실은 밝히지 못하고 우동리라는 것도 밝히지 못해요. 자동리라고 써있거든요. 자동리가 아니고 우동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망하게 됨을 밝히고 있더라. 따라서 경화의 첫 이별은 부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경화는 이후에 수많은 지인들을 보내고 이별의 슬픈 정서를 그의 시로 표현함에 애환을 달래고 있어 그의 이별의 정서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별시가 많다는 얘기죠. 경화가 남긴 남녀의 이별시는 거의 없어요. 남쪽에서는 뭐 이별할 일이 있나? 이별할 일이 없는데 딱 그게 있죠. 전옥년하고 이별할 때, 전옥년하고 이별할 때에 세수대수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작별이라는 시도 있고. 작별이라. 지금 생각해보면 왜 헛웃음이 나오냐면, 젠장 이런 사연이 있는 일도 모르고 아름다운 작두고 말다나 아름다운 작별을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가슴 아픈 작별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멸시 있어요. 그런데 이 시는 청암사 조실방에서 이게 잘못된 거랍니다. 그때는 이게 설마 이 만우당이 그 만우당이고 그 만우당이 북녘을 가서 쓴 시일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그냥 경화선사가 청암사를 자주 가시잖아요. 그 어디를 넘어갈 때, 해인사 갈 때,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넘어갈 때 하룻밤에 못 가니까 꼭 그 거치는 중간 지점이 청암사예요. 청암사 수도암. 그래서 경화사가 청암사 수도암에 시를 한 몇 편을 남겨요. 그런데 거기에 청암사 조실 만우당과 이별하면서라는 제목이 있어서 깜빡 속는 거야. 그게 그 만우당이 원래는 어디서 경화선사와 인연이 있었냐면 동학사에서 인연이 있었어요. 동학사에서 강백이었어요. 경화선사랑 같이. 그랬다가 경화선사가 초대 강백이 만화보선, 2대 강백이 경화성우, 3대가 이 만우당 상경은 5대 강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간에 또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청암사 조실 만우당과 이별하면서라고 제목이, 그래서 상상도 못했고, 설마 뭐 북쪽에까지 이 만우상경이 간주는 상상, 그때 북녘시라는 생각도 안 해봤고, 그냥 청암사 조실에서 있는 그때 당시로 경화선사가 그 해인사로 넘어갈 때 그 이 만우당이 청암사 조실로 있는 줄 알았죠. 아이고 미쳐가지고. 청암사 조실방에서 만우당과 이별한 속아가지고 이 시를 이제 남녘시의 이별수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정작 그 이별시는 전옥년과 헤어지는 건데 그 이별시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이별시가 진짜 이별시인데 그거는 그냥 뭐 삼수갑산 가기 전에 그냥 간단데스로 서류가 지인들끼리 그랬나 보다라고 했지, 이게 모르면 이게 무식하다고, 몰라서. 그래서 청암사는 경상북도 김천시 와 기와와자가 왜 나오지 여기? 증은 증자다. 증산면 수도리 수도산으로 일명 불령산에 있는 불령산에 있는 사찰이지만 무엇보다도 불령산 청암사라고 하죠. 불령사도 있고, 무엇보다도 청암사는 경화와 특히 인연이 깊은 인연처더라. 인연이 깊죠. 거기서 시를 여러 번 댕기니까. 이 지금 끝난 거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나도 몰라요.